그치? 자, 2차 방정식을 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방정식들이 많잖아요? 1학년 때는 1차 방정식을 배웠고 1차 방정식은 식 모양이 뭐예요? ax 플러스 b는 0 그래서 a가 0이 아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게 1학년 때 배웠던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학년 때 배우는 게 연립방정식을 배우는 거고 네. 그래서 연립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선은 아직 진도가 우리가 나가진 않았죠? 연립방정식. 네, 그 부분. 항이 두 개인 거, 미지수가 두 개인 거,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그래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 a-b-c-는 0.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연립방정식을 하는 건데, 그게 가감법이 있고, 연립방정식 배웠구나. 대입법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있어. 이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는 다 계산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면 1차 방정식으로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x값을 구하려면 무조건 미지수가 한 개 있게 만들어야지만 구할 수가 있어. 연립방정식 할 때도 그랬죠. 가감법을 하면은 문자 x를 없애던가 y를 하나를 없애야지 값이 하나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방정식은 항이 이렇게 몇 차 방정식이든 간에 모든 문제 푸는 방법은 기준은 1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야지만 x값이나 y값이나 이런 걸 하나씩 구할 수 있는 거야. 네, 기본 틀이, 방정식의 기본 틀은. 그러니까는 무조건 1차식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방정식을 접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번에 이제 배우게 될 2차 방정식은 기본 모양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고 a가 0이 아니어야 된다. 왜냐? a가 0이 되면 1차 방정식이 되니까 네, 2차 방정식이 되려면 x제곱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x제곱이 있고 등호만 있다면 그러면은 무조건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있는 이 모양이 우리가 방금 앞에서 배웠던 인수분해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은 0 내가 이렇게 썼어. 그러면은 이거를 x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인수분해를 해주셔야 되는 거야. 방금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1차식을 만들기 위해서야. 자, 1차식을 만든다는 의미가 이런 거죠. 얘를 xx로 인수분해하고 3이랑 2로 하면 인수분해가 될 텐데 그걸 쓰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x 플러스 2는 0이라고 쓸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1차식을 만든 거예요. 얘도 1차식이고 이 가로에 있는 애도 1차식이니까. 그래서 1차식을 만들어 놓은 거고 그 1차식을 보고 등식이 성립해야 된다는 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등식이 성립한다는 거는 곱해서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곱해서 0이 된다는 의미는 이쪽 가로가 0이 돼도 당연히 곱하면 0이 될 거고 이쪽 가로가 0이 돼도 곱하면 0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거 한 가지 이쪽 가로가 0이 되는 거 한 가지를 구해서 x값을 구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려면 당연히 x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마이너스 3이 들어가면 0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3. 얘가 0이 되려면 x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야지 0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는 x는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해를 두 개를 구하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이니까 해가 두 개야. 예를 들어 3차 방정식이야. 그럼 해가 3개 구해야 돼. 4차 방정식이면 4개 구해야 돼. 100차 방정식이면 x를 100개 구해야 되는 거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차수에 따라서 x값을 구하는 개수가 정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2차 방정식은 항상 해가 2개 나온다. 근데 경우를 이렇게 2개를 써놓은 거니까 이 사이에는 항상 무슨 말을 써야 되냐면 얘도 되고 얘도 된다는 의미를 써야 돼서 또는이란 말을 붙여주셔야 돼요. 네, 사이에다가 x는 마이너스 3 또는 x는 마이너스 2가 들어갔을 때 등식이 성립한다. 이런 의미예요. 네.
그래서 인수분해의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계시면 방정식의 x가 구하는 건 솔직히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네, 인수분해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자, 요거 알아두셔야 되는 게 지금 38페이지에 나와 있는 8-2번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자, 근데 옆에 약간 예라고 나와 있는 게 있네요. 8-2번에. 자, 8-2번에 예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문제는 이거 생각하셔야죠. 우변에는 항상 0이 돼야 돼. 이렇게 숫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방정식을 항상 계산을 할 때. 그러니까 얘를 항상 0이 되게 만들어 준 다음에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얘를 넘기면 플러스 3이 되고, 그래서 다시 x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고,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은 0이 되고, 그런 다음에 얘가 0이 되는 경우 하나, 얘가 0이 되는 경우 하나, 그냥 바로 똑같이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는 3 또는 x는 1 이런 식으로. 항상 우변을 0이 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3학년 때는 이렇게 2차 방정식을 배우게 되는데, 나중에 고등학교 때에는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5차 방정식 이런 걸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부정방정식이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정식의 종류를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이제 많이 배우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은 문제를 풀 때 좀 도움이 많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8-3번은 이제 중근. 자, 중근이라고 나왔죠? 이런 거죠.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0 이렇게 나왔어. 방법은 똑같아요. 방금 했던 거랑 뭐 차이는 없어. 네. x인데 a라고 썼네. 자, 인수분해는 똑같이 할 거예요.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3으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3이라고 나오는데 보면 알겠지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죠. 자, 인수분해를 했는데 이런 모양이 나왔어. 이런 모양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완전제곱식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런 완전제곱식이 나왔을 때에는 얘가 0이 되는 걸 찾는 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x-3이 0이 되려면 x는 3이 들어가야 되는데 3이 두 개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얘도 3이고 얘도 3이잖아. 그래서 이때를 우리는 중근이라고 얘기를 해요. 답을 두 개 써야 되는데 두 개 쓰지 않고 하나 쓰고 중근이라고 옆에 말을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완전제곱식일 때에는 이 중근이라는 말을 쓰는 자체가 얘가 두 개다라는 의미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중근이라는 말을 사용하셔서 인수분해를 한 후에 계산을 하실 수도 있다. 자, 요거 얘기한 게 지금 3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제가 또 몇 개를 해드려 볼게요. 뭐 예로 나와 있는 게 뭐가 있을까? 39번 잠깐 보세요. 39페이지 7번. 네. 39페이지 7번을 보면은 중분인 걸 찾는 게 나왔는데 거기에서 2번에 나와 있는 거 보여요? 7번에 2번을 잠깐 설명해 드리려고. 7번에 2번에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8은 0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인수분해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수분해 배웠을 때 제일 처음에 생각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냐면 공통인 게 있으면 묶어줘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거는 해당이 되는 거예요. 공통인 게 있으면 묶어줘야 돼요. 지금 보니까 2, 8, 8 보니까 다 2의 배수잖아요? 그러면 2로 묶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인수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인수분해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해주니까 얘는 이런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앞에 이렇게 개수가 붙어 있어도 중근이에요. 네. 이 개수는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가로하고 제곱 모양만 있으면 얘도 완전 제곱식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 여기 있는 2는 그냥 여기로 넘어가면 2분의 0이잖아요. 어차피 2분의 0, 0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앞에 있는 개수는 의미가 없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냥 얘를 다 2로 나누고 생각해도 되잖아요. 거꾸로 생각하면. 그러면은 그냥 2로 다 나눠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만 남아서 얘를 인수분해해도 똑같이 이렇게 나오니까 x가 2가 나오겠죠. 이렇게. 방정식은 등호가 있기 때문에 얘 2를 다 나누셔도 돼요. 앞에 인수분해는 차이가 뭐예요? 앞에 인수분해는 이렇게 등호가 없어. 네. 그러니까는 등호가 없기 때문에 막 나누거나 그러면 안 되죠. 묶어줘야지만 되는 거였어요. 인수분해할 때는. 근데 방정식은 등호가 있으니까 그냥 나눠버리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좌변, 우변 똑같이만 나눠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변은 0이니까 나눠봤자 0이겠죠. 그러니까 그냥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계산을 먼저 41페이지까지 한번 풀어보시고 중간중간에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뭐 추가적으로 좀 얘기할 게 더 있네요. 이게 잠깐만요. 자, 중근일 때 하나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플러스 4인데 이게 없어. 네. 그러면은 거기 인수분해 곱셈 공식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얘를 나누기 2한 다음에 제곱하시면 이 자리가 중분의 숫자예요. 네,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x 앞에 개수를 나누기 2하고 제곱하면 그게 여기 뒤에 있는 자리의 값이 된다. 중근일 때만. 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반대로 곱셈 공식에서 이렇게도 나왔었죠? 앞에가 없을 수도 있었죠? 네, 앞에가 없을 수도 있었을 때에는 뒤에 있는 얘가 똑같은 숫자로 무조건 곱해서 4가 돼야 되는 거니까 두 가지 경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를 다 쓰셔야 돼요. 플러스 4도 되고 마이너스 4도 되고. 네. 중근일 때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니까, 네. 곱셈 공식에서 배웠지만 다시 한번 알고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풀어줄 수 있다. 이 정도면 제가 먼저 우선 8강 설명은 다 한 것 같아요. 지금 오늘 9강까지 할 거거든요. 9강이 훨씬 어려워요. 네. 8강은 그래도 이게 좀 쉬운 내용인데 8강 내용이 좀 돼 있어야지 9강도 조금 이해가 잘 되는 부분이어서, 자, 8강을 먼저 다 풀고 그 다음에 9강 설명을 오늘 이따가 하고 그렇게 문제 풀고 끝내도록 할 거예요.